불러올게. 그게 뭐 말이야? 배불러게? 왜 불러올게? 잘 자라고. 잘 잡아줘. 난 꿈꾸거라. 이선이 약간 내 눈 때려가지고 내 눈이 아파. 저런. 이선이 자꾸 자라고 하는. 놀아가는데 자꾸 말만 계속해. 내 수다지 뭐 끝이야? 수다면 조용히 말하니까. 이미 뭘 조심하는데? 읽어. 땅에 사는 동물. 못난이 공룡 알로 왕이 되다. 알로사우루스. 쥐라기 시대는 중생대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약 1억 8천만 년 전부터 약 1억 3,500만 년 전. 쥐라기 시대 공룡들. 쥐라기의 강자 알로사우루스. 몸 길이 8.5m에서 12m로 코끼리도 물어 죽일 정도로 큰 육식 공룡이에요. 거대한 초식 공룡인 아파토사우루스의 화석에 알로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어요. 골판으로 유명한 스테고사우루스. 몸 길이 9m 정도의 초식 공룡이에요. 꼬리부터 목까지 달린 골판을 이용해서 육식 공룡과 맞서 싸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아파토사우루스. 몸 길이 23m에서 25m의 거대한 초식 공룡이에요. 23m에서 25m. 이거 내가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긴 꼬리를 이용해서 육식 공룡과 맞서 싸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못난이 공룡 알로 왕이 되다. 못난이 공룡 알로사우루스 먹이 찾아 여기 저기 기웃기웃. 새끼 공룡 잡다 휙 저 멀리 떨어지네. 어떡해. 못난이 공룡 알로사우루스 콩콩 뛰어서 멀리 도망가네. 우와. 못난이 공룡 알로사우루스 크고 힘이 센 공룡하고 싸우네. 덤비고 또 덤벼. 야, 저 멀리 떨어지네. 힘내. 못난이 공룡 알로사우루스 힘센 아파토사우루스 이겼네. 우와. 우와, 공룡이 나타났다. 알로라는 못난이 알로사우루스가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등에 커다란 얼룩이 있는 데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구르기 일쑤였지. 알로 좀 봐. 또 넘어졌어. 하하하. 형제와 친구들은 알로를 보고 웃었어. 아빠 근데 왜 알로는 계속 넘어지는 거일까?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건가? 왜 그런 걸까? 눈이 안 좋아서 계속 걸리는 건가? 아, 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잘 안 보여서. 나중에 사냥하다가 눈이 좋아질 건가? 크면서 눈이 좋아졌나? 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왜 쟤네는 형이 아, 실수로 자주 넘어질 수도 있겠네. 오, 좋은 그 생각. 옆에 돌이 있잖아. 그러니까 돌을 보고 넘어가던가 피해가던가 해야 될 텐데 저거 넘어진다는 건 진짜 네 말대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니나 말대로 실수로 자꾸 발 거슬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 있겠네. 방향적으로 피해서 가고 싶은데 거기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좋은 생각이네. 저기 막 넘어지려고 하는 알로사우루스가 바로 알로야. 알로는 속상해서 혼자 이웃 숲으로 갔지.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꼬마 공룡이 외쳤어. 넌 뭐야? 가까이 오지 마. 알로는 화가 나 입을 쩍 벌리고 쿵. 알로가 스테고사우루스를 만났네. 등에 뾰족뾰족한 판이 나 있는 공룡을 골판 공룡이라고 해요. 골판에는 실핏줄이 나 있어서 피가 지나다니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해주었어요.
그 순간 덤불이 흔들흔들하더니 커다란 공룡이 쓱 나타났어. 누가 우리 아기를 괴롭혀? 공룡은 아기 때의 크기와 자랐을 때의 크기가 매우 많이 차이 났어요. 조그만 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공룡도 아기 때는 매우 작았어요. 알로는 커다란 스테고사우루스의 가시꼬리에 맞아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골판 공룡은 꼬리 끝에 날카로운 가시 돌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시꼬리에 맞으면 육식 공룡도 큰 상처를 입고 말지요. 저식 공룡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 하나쯤 갖고 있거든. 알로는 다친 곳이 아파 울었어. 먼 훗날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뼈에 찔린 알로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될 거야. 육식공룡은 사냥을 해서 신선한 고기를 먹기도 했지만 사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죽은 공룡의 냄새나는 고기를 먹기도 했어요. 아빠 얘는 늙어서 죽었나 봐.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병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응. 아니면 공격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갖고 다니겠지 않아? 갖고 다니지 않아? 뭐를 갖고 다니지? 아니야 이제 내가 말 잘못했어. 이거 하지만 운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 떨어진 곳 바로 옆에 먹을거리가 있지 뭐야. 알로는 썩은 고기를 아귀 먹었어. 아빠 근데 쟤도 맞은 거 아니야? 예? 예?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 같기도 하지 않냐? 응. 그러니까 일단은 육식공룡한테 상처를 당했는데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당했는데 다른 데로 숨긴 숨었는데 거기서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지? 잘은 모르겠다 근데 알로는 그 뒤로 조심조심 숨어 다녔어. 그러다 작은 공룡 오트니 엘리아를 만났지. 뒤에 커다란 아빠 공룡이 있을지도 몰라. 알로는 조심조심 주위를 살폈어. 아휴, 얼른 잡아먹지 않고 뭐하고 있담? 오트니 엘리아는 다 자라도 몸 길이가 2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초식 공룡이에요. 무기가 될 만한 가시나 뿔도 없어서 육식 공룡들의 먹이가 되곤 했지요. 그때 토르보사우루스가 휙 달려오더니 오트니 엘리아 한 마리를 콱 물었어. 저렇게 사냥하는 거구나. 알로는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어. 아이고, 먹잇감 다 놓쳐버렸잖아. 알로사우루스가 살았던 쥐라기 후기에는 그림 속의 토르보사우루스 외에 사우로파가낙스, 케라토사우루스 등의 육식 공룡도 살았어요. 그 뒤로도 알로는 사냥에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고 다치곤 했어. 먹을 게 없어 쫄쫄 굶기도 했지. 어휴 깜짝이야. 거기서? 하지만 그러면서 알로는 조금씩 강해져 갔어. 다치고 아파도 다시 일어나 끈질기게 사냥을 했지. 이제 알로는 못난이가 아니었어. 한편 알로가 살던 숲에 커다란 아파토사우루스 무리가 쿵쿵 땅을 울리며 나타났어. 아파토사우루스들은 사각사각 서걱서걱 잎이란 잎은 모조리 먹어치우기 시작했어. 그중 우두머리 공룡인 밀러는 어마어마하게 컸어. 알로사우루스들은 아파토사우루스를 사냥하기로 했지. 알로사우루스들이 모여들고 있어. 아파토사우루스처럼 목과 꼬리가 길고 몸집이 매우 큰 공룡들은 커다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나뭇잎을 뜯어먹었어요. 그러다 먹을 것이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곤 했지요.
용감한 알로사우루스들이 아파토사우루스에게 날쌔게 덤벼들었어. 하지만 밀러가 휘두르는 꼬리에 맞아 나가 떨어져 다치곤 했어. 으악! 어린 공룡들은 알로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의 먹이가 되곤 했지만 다 자란 커다란 공룡은 알로사우루스들도 상대하기 어려웠지요. 숲의 다른 초식 공룡들이 알로사우루스를 비웃었지. 아파토사우루스의 꼬리는 무서운 무기가 되지. 그때 알로가 고향 숲으로 돌아왔어. 알로는 아파토사우루스 대장 밀러를 보았지. 밀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하지만 알로도 옛날의 알로가 아니었지. 알로는 끈질기게 기회를 노렸어. 밀러의 덩치가 알로의 3배는 되겠는데?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은 이빨이 다르게 생겼어요. 육식 공룡의 이빨은 갈퀴나 비처럼 생겼고, 육식 공룡의 이빨은 휘어진 칼처럼 생긴 데다 가장자리가 톱니 같아서 고기를 찢거나 자르기에 좋았어요.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알로가 공격을 시작했어. 정말 대단해! 밀러는 세차게 꼬리를 휘둘러댔지. 알로는 밀러의 꼬리에 철썩철썩 얻어맞았어. 하지만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도 몇 번이고 뛰어올라 핥히고 물어뜯었어.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드디어 쿵! 아파토사우루스 대장 밀러가 쓰러졌지. 알로가 마침내 이긴 거야. 크르릉! 알로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온 숲을 울렸어. 우와! 드디어 알로가 이겼어! 가장 크고 힘센 밀러를 쓰러뜨리다니. 숲의 모든 공룡들이 두려움에 떨었지. 못난이 알로가 숲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어.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 어떻게 다를까? 공룡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초식 공룡은 나뭇잎이나 양치, 식물을 먹고 살았고, 육식 잠깐만. 양치? 양치라는 게 있어? 양치 식물, 식물의 종류야. 어. 식물의 종류인데 여러 가지 식물인데 그 중에 이제 식물이 양치 식물이라는 게 있어. 음. 처음 들어봐서. 아, 그랬구나. 처음 들어봤구나. 그거 양치인죠. 아, 양치 안 해도 이가 깨끗한. 이거. 초식 공룡은 나뭇잎이나 양치 식물을 먹고 살았고, 육식 공룡은 그런 초식 공룡이나 작은 육식 공룡 따위를 잡아먹고 살았어요. 두 종류의 공룡은 생김새도 서로 달라서 자세히 살펴보면 육식 공룡인지 초식 공룡인지 알 수 있지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이빨. 육식 공룡은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요. 이빨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생겨서 고기를 찢거나 자르기에 좋아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어떤 초식 공룡은 이빨이 빗살처럼 듬성듬성 나 있어서 나뭇잎을 훑어먹기 좋아요. 디플로도쿠스의 이빨. 또 어떤 초식 공룡은 이빨이 납작하게 생겨서 나뭇잎이나 양치 식물을 으깨거나 갈기에 좋아요. 에드몬토사우루스의 이빨. 발톱. 육식 공룡은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나 있어서 사냥감을 핥히고 찌르기에 아주 좋아요.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은 달릴 때 위쪽으로 올렸다가 사냥할 때는 앞쪽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데이노니쿠스의 발톱.
초식공룡은 발톱이 뭉툭한 편이에요. 하지만 엄지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공룡도 있었어요. 그 발톱으로 육식공룡의 공격에 맞서기도 했지요. 이구아나돈의 발톱, 스테고사우루스의 발톱. 육식공룡은 대개 두 발로 걷고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뒷다리가 길고 아주 튼튼해요. 하지만 앞다리는 보잘것없을 만큼 작아요. 뒷다리가 매우 튼튼하고 앞다리는 작은 타르보사우루스. 뒷다리가 매우 길고 튼튼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트루티 오미무스. 초식 공룡 중에는 네 발로 걷는 공룡이 많아요. 그래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굵고 튼튼하지요. 하지만 보통 때는 네 발로 걷다가 급할 때는 두 발로 달리는 공룡도 있고 두 발로 걷는 공룡도 있어요. 두 다리가 길고 날씬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레소토사우루스. 보통 때는 네 발로 걷다가 급할 때는 두 발로 달리는 아나토티탄. 네 다리가 모두 튼튼한 에이니오사우루스. 공룡이 궁금해. 공룡들은 혼자 살았나요? 육식 공룡 중에는 혼자 산 공룡이 많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고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초식 공룡들은 대개 무리지어 살았어요. 그래야 육식 공룡의 공격에 힘을 합쳐 맞설 수 있고 먹이를 찾아 멀리 이동할 때도 함께 갈 수 있어 좋았기 때문이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공룡은 모두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게 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공룡도 아기 공룡, 엄마 공룡이 있고 큰 공룡, 작은 공룡이 있네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공룡도 어릴 때는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도 자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어린 시절과 비슷해 보여 부쩍 친근감이 들었어요. 실수를 딛고 차츰 성장해 마침내 숲이 왕이 되는 알로의 모습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해요. 앞으로는 공룡을 무척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스테고사우루스의 골격. 독일 프랑크푸르트 젠켄베르크 자연사 박물관 소장. 물에 사는 동물. 말미잘과 흰동가리는 짝꿍. 흰동가리 한 사리. 말미잘 주변에 다닥다닥 알을 낳아 꼬물꼬물 알에서 나갈 준비 완료. 쑥쑥 자라서 다른 말미잘을 찾아가. 암컷이 죽으면 알을 낳기 위해 수컷이 암컷으로 몸을 바꿔. 말미잘과 흰동가리는 짝꿍. 하늘하늘 멋진 춤 추는 나는 말미잘이야. 말랑말랑 물고기 딱딱한 게 뭐든지 먹어치우지. 냠냠냠 아유 맛있어. 촉수에서 독침을 톡하고 쏘면 모두 기절해. 하지만 흰동가리는 나의 독침에 끄떡도 안 하잖아. 에이 뭐야.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 나는 흰동가리야. 커다란 물고기들 나만 보면 따라와 먹으려 하지. 이러다 잡히겠어. 하늘하늘 춤추는 멋진 친구야. 나를 지켜줘. 내가 여기 머물면 만난 물고기 모두 모여들 거야. 우와, 진짜? 으헤헤, 간지러워. 그만해.
살랑살랑 물결치는 맑고 푸른 바닷속,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나를 찾아봐. 꽃처럼 예쁘고 고운 내 이름은 말미잘이야. 나야 나, 내가 바로 바다의 꽃 말미잘이야. 말미잘은 꽃과 같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바위나 소라게 등 다른 동물에 붙어서 살아요. 하늘하늘 춤추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말랑말랑한 물고기도 쫄깃쫄깃한 불가사리도 딱딱한 개도 문제 없다고. 잡기만 하면 날름날름 먹어치우지. 말미잘은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먹어요. 그날도 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촉수를 한들한들 흔들고 있었어. 그때 녀석들이 다가왔어. 그 녀석들은 커다란 물고기에 쫓겨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있었지. 배고픈 참에 잘 되었다. 말미잘의 촉수 끝에는 독침이 있어요. 촉수를 건드리면 말미잘은 독침을 쏴 물고기를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잡아먹어요. 아니나 다를까 녀석들은 다급히 내 촉수 사이로 몸을 숨겼어. 어리석은 짓이었지. 큰 물고기 대신 내 밥이 될 테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독침을 맞고도 기절하지 않잖아? 말도 안 돼. 흰둥가리의 몸은 끈끈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말미잘의 독침에도 안전하지요. 이 대단한 녀석들의 이름은 흰둥가리래. 기절하지 않으니 먹을 수도 없잖아. 에이, 먹지도 못하는 흰둥가리들아, 얼른 나가. 그런데 왜 나갈 생각을 안 하지? 게다가 내 옆을 쓱싹쓱싹 청소하더니 알을 낳지 뭐야? 엄마 흰둥가리는 정성껏 알들을 보살펴. 흰둥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근처에 알을 낳아요. 한 번에 700에서 800개의 알을 낳지요. 반짝반짝 알들은 산소를 듬뿍 마셔. 반짝반짝 알들 속에 반짝반짝 눈알이 생겨. 우와, 조그만 아기들 좀 봐. 흰둥가리 가족은 어느새 내 몸에 완전히 털을 잡았어. 내 몸은 놀이터가 아니야. 숨바꼭질하지 마. 왜 간지러워. 그만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정말 귀찮아.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왜 내버려 두냐고? 뭐 나도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아. 사실은 아주 좋아. 흰둥가리야, 구석구석 청소 좀 부탁해. 아, 시원하다. 쓱쓱 싹싹. 특히 흰둥가리에게 고마운 점은 나에게 다른 물고기를 유인해 준다는 거지. 냠냠. 오늘 식사 끝. 냠냠 냠냠. 어때? 먹을만해? 흰둥가리는 화려한 몸 색깔로 말미잘이 먹을 물고기를 유인해요. 나는 함께 사는 흰둥가리 덕분에 쉽게 먹이를 잡고 흰둥가리는 내 촉수 덕분에 안전하지. 서로 돕고 산다는 게 이런 거겠지? 흰둥가리야, 앞으로도 나랑 친하게 지내자. 생김새랑 하늘하늘 말미잘, 하얀 줄무늬 흰둥가리. 말미잘과 흰둥가리는 둘 다 바닷속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있어요. 바다에 꽂힌 말미잘과 바닷속 멋쟁이인 흰둥가리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말미잘, 촉수, 끝에 자포라고 불리는 독침이 있어요. 물고기가 촉수를 건드리면 자포를 쏘아서 물고기의 몸을 마비시켜요. 몸,
기둥처럼 생긴 몸 안쪽에 소화관이 있어서 먹이를 녹여 먹어요. 입, 몸 한가운데에는 입이 있어요. 물고기를 입안에 넣고 다 먹은 다음에는 찌꺼기를 다시 뱉어내요. 족반, 말미잘의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바위에 붙어서 살지만 족반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동하는 말미잘도 있어요. 흰동가리, 입, 흰동가리의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어요.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가슴 지느러미, 방향을 바꿔주어요. 꼬리 지느러미,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등 지느러미,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어요. 피부, 전체가 끈끈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요. 점액 때문에 흰동가리는 말미잘 독침에 기절하지 않고 안전해요. 공생 동물이랑 서로 돕고 돕는 우리.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유인해주고 말미잘은 흰동가리를 보호해주어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개미와 진딧물. 개미는 진딧물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단물을 받아먹어요. 대신 개미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를 쫓아주지요. 타조와 얼룩말. 타조는 소리를 잘 못 듣지만 멀리까지 잘 보고 얼룩말은 멀리까지 잘 못 보지만 소리를 잘 들어요. 적이 다가오면 먼저 알아차린 동물이 위험을 알려주며 서로 도와요. 곰치와 청소놀래기. 청소놀래기는 곰치의 이빨에 낀 찌꺼기를 먹어요. 청소놀래기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곰치는 이빨을 청소할 수 있어서 좋지요. 딱총새우와 망두거. 딱총새우는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기 쉽고 망두거는 구멍을 파서 집 짓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딱총새우가 구멍을 파서 집을 지어주고 망두거가 주위를 살피다 위험이 닥치면 딱총새우에게 알려주지요. 활동이랑 미로찾기. 흰동가리가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말미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된다고? 흰동가리는 한 마리의 암컷이 대장이 되어 여러 마리의 수컷과 새끼들을 이끌며 살아가요. 흰동가리 무리에서 암컷을 찾는 일은 아주 쉬워요. 가장 몸이 큰 흰동가리가 암컷이니까요. 만약 대장 암컷이 죽으면 수컷들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암컷으로 몸을 바꿔서 무리들을 보살펴요. 다른 곳에서 암컷을 찾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 몸을 바꾸는 게 흰동가리들에게는 더 유리해요.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많은 새끼를 낳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된다고요? 하지만 엄마로 변신해도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어요. 흰동가리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요. 말미잘은 또 어떤가요? 바다의 꽃이라 불릴 만큼 하늘거리는 촉수가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단, 둘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어요. 흰동가리는 화려한 색깔 때문에 오히려 큰 물고기의 눈에 띄기 쉽고 말미잘은 움직이기 어려워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둘이 함께하니 약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돕고 사는 말미잘과 흰동가리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사는 마음씨를 배워나가요. 엘프리드 브렘의 말미잘 1900년작 개인 소장.